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보호구 및 안전보건 표지 부분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구의 개요입니다. 가로 1번에 보호구의 지급이 있는데요. 별표 3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호구는 1차 필기뿐만 아니라 필답형, 작업형까지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실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될 조금 이제 빈도가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 위주로 찝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교재에서 별표가 하나 있거나 파란 색깔의 내용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작업형까지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작업형까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 위주로 보호구의 중요한 부분만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작업에 어떠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가? 그죠? 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명인데 5개를 준다는 건 개인용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급되어서는 안 되고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 법의 내용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별표 3개는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어떠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우리가 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걸 이제 재발생 형태에서는 마진이라고 했죠. 또는 낙하, 비례, 그죠? 자,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다칠 우려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낙하 비례나 추락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건 물체가 머리에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사람이 떨어질 때도 가장 많이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다치기 때문에 머리 보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낙하 비례와 추락을 예방하는 건 안전모이다.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높이 또는 깊이가 높이를 2m 이상 올라갈 때도 해당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죠. 깊이가 2m 이상 내려가도요. 지상에서 지하로 추락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가 됩니다. 허리에 차는 벨트인데요. 안전벨트가 아니라 정식 명칭은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자,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물체가 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을 다치거나 또는 발에 충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좁은 공간 사이에 발이 끼어서 다칠 수도 있죠. 그리고 발 쪽으로 전기가 감전되거나 정전기가 흐를 때를 대비하여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낙하 충격과 끼임과 감전,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 안전하다 기억하시고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에요. 물체가 가루 같은 게 흩날려서 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흩날릴 위험은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자, 용접할 때 불꽃하고요. 역시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어요. 용접 시에 불꽃이라면 얼굴을 다치잖아요. 얼굴이고요. 그리고 물체가 흩날린다는 건 눈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얼굴과 눈을 보호하는 건 보안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그죠? 이렇게 감전의 위험이 있을 땐 절연용 보호구입니다. 절연이라는 건 전기가 감전되지 않게 전기를 차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을 때는 방열복이 되겠습니다.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됩니다. 이렇게 먼지가 심하게 발생될 때는 방진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금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 이렇게 차가운 곳에서 하역 작업을 합니다. 그죠? 금냉동 어창. 동상이 우려되잖아요. 자, 이때는 머리입니다. 머리 기억하세요.
방한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이죠. 방한장갑입니다. 그 다음에 발이죠. 방한화가 되고요. 몸이죠. 방한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곳도 놓치지 않도록 머리서부터 방한모, 그 다음에 몸에는 방한복, 손에는 방한장갑, 신발은 방한화를 신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 자동차는 오토바이죠. 이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륜 자동차 운행할 때는 안전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에 많이 없는데 왜 별표 3개입니까 하실지 모르지만요. 보호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있던 없건 꼭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 구비 조건 한 번씩 나오는데요. 한번 스스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해서 한번 암기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체 부위별로 필요한 보호구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머리입니다. 그죠? 머리에는 안전모인데요. 안전인증 대상은 사람이 떨어질 때 추락과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용만 안전인증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AB, AE, ABE. 그죠? 요거는 자세히는 뒤에서 다시 보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죠. 그죠? 눈에는 보안경인데요. 자, 근데 이것도 선글라스 같은 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유해한 광선을 차단하는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먼지 같은 게 눈으로 비산되는 걸 방지하는 것만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입이 있다. 그죠? 먼지를 걸러내는 방진 마스크, 유독가스 걸러주는 방독 마스크, 산소가 부족할 때 공기를 넣어주는 송기 마스크, 세 가지를 전기로 돌아가도록 하는 전동식 호흡보호구까지가 코하고 입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있죠. 그죠? 얼굴에는 보안면이 있는데요. 자, 요거 안전인증 대상은 반드시 용접용 보안면만 안전인증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있다. 그죠? 귀에는 귀마개, 귀덮개입니다. 근데 이것도 수면용 같은 거 해당 안 되죠. 그죠? 반드시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 적어주시고요. 내려가면 손이 있습니다. 그죠? 손에는 안전장갑이 되겠습니다. 손 밑에 허리가 있죠. 그죠? 허리는 안전대죠. 안전벨트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면 발이 있습니다. 그죠? 발에는 안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몸 전체는 입는 옷이죠. 그죠? 보호복인데요.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안전복 아닙니다. 자, 우리 안전보건 표지에는 안전복 되어 있지만 보호구의 명칭은 보호복이 맞다.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입니다. 그죠? 안전인증을 제외하고 남은 것인데요. 자, 역시나 머리입니다. 안전모죠. 안전인증 대상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죠. 그죠? 보안경인데요. 안전인증 대상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역시나 보안면인데요. 안전인증 대상 제외하고 남는 겁니다. 여기 하나 추가가 잠수기 들어갔습니다. 잠수 헬멧, 잠수 마스크를 포함한다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인증 제품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계다, 어떤 보호구다 나타낸다. 그죠? 형식이나 모델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죠. 그죠? 규격이나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제조했다, 제조를 나타내자 그랬다. 그죠? 제조자명과 제조번호하고요. 제조했는 연, 월까지 표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받았는 번호죠. 그죠? 안전인증은 안전인증 번호가 되고요. 자율안전 확인은 자율안전 확인 번호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종류별 보호구의 특성과 성능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별표가 적은 내용들은 스스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서 네, 별표 3개짜리네요.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종류입니다.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안전모는요, 추락하고 감전 방지용이다 라고 했는데, 그죠?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B형이 있습니다. A는 뭐냐면 물체의 낙하 비례, 요거를 A로 나타냅니다.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거나 날아왔을 때 머리를 보호하고요. 및 사람의 추락을 기호로 B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AB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AB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E형이 있다, 그죠? 물체의 낙하 비례, 이게 A라고 했습니다, 그죠? E는 전기죠. 그래서 머리 부위에 감전을 방지하는 게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하고요. 머리 부위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BE입니다. A는 물체의 낙하 비례, 이게 A가 된다라고 했고요. 사람의 추락이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머리 부위의 감전을 E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ABE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하고요, 추락하고요, 머리 부위 감전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E가 내전압성입니다. 그죠? E가 내전압성, 전기에 견디는 성질을 뜻하는데요. 내전압성은 7000V 이하입니다. 전압에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전모의 A나 BE형을 쓰더라도 전기에 견디는 건 7000V 이하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면 7000V가 넘어요? 안전모 착용 안 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 전기하고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감전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하고 시험 성능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성능 기준은 별표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스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요 시험의 종류가 별표 2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 시험의 종류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안전모가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있는데요. 뾰족한 철근이 떨어졌는데 철근의 안전모를 관통해버리면 머리에 꽂히겠죠, 그죠? 그래서 관통되지 않는다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관통성 시험. 뾰족한 줄을 떨어뜨렸을 때 관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모 안에 보면요. 특히나 추락 방지가 들어있는 건 이렇게 압축 스티로폴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충격 흡수제가 들어있습니다. 충격 흡수제인데요. 이 충격 흡수제가 뭐를 하냐면, 머리에 무거운 벽돌 같은 게 팡 떨어졌는데요. 안전모가 깨지지는 않더라도 그 충격을 머리가 받아버리면 뇌 손상이 발생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충격을 뭐하라? 흡수하라. 충격 흡수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함께 따라다니겠습니다. 물하고 전기 하겠습니다. 자,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물을 좋아해서 전기가 타고 들어올 위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물하고 전기입니다. 물에 견디는 내수성 시험, 전기에 견디는 내전압성 시험, 요거 따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연성 아니죠? 불연성이라는 건 절대 타지 않는 건데요. 불연성이 아니라 난연성입니다. 잘 타지 않는 성질, 난연성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 여기 턱끈이 있잖아요. 이 턱끈이 너무 잘 벗겨져도 안 되겠죠. 안 끼워져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일정한 하중에서 턱끈이 풀려야 되는 시험입니다. 턱끈 풀림 시험까지 6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험의 종류 다시 한번 볼게요. 뾰족한 철근이 떨어졌을 때는 안전모가 관통되어서 안 됩니다. 첫 번째, 내관통성 시험이죠. 무거운 벽돌이 떨어졌을 때는 그 충격을 안전모가 흡수해야 합니다.
충격 흡수성 시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물과 전기 그랬다, 그죠? 물에 견디는 내수성 시험, 전기에 견디는 내전압성 시험이죠. 불연성이 아니에요. 아예 안 타는 게 아니고요. 난연성 시험. 잘 타지 않습니다. 그죠? 난연성 시험이고요. 턱근이 안 풀리면 안 됩니다. 턱근 풀림 시험까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능은요, 스스로 한번 파란 글자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화의 종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죽으로 된 가죽재 안전화 있고요. 고무로 된 고무재 안전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 견디는 게 3개가 있어요. 정전기 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그죠?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정전기 안전화, 전기에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화가 있고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절연장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단화 신발은 발등을 보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와서 발등을 보호해주는 발등 안전화가 있고요. 화학물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용 안전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 장소에 따른 안전화의 등급인데요. 자, 요거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죠? 구분하는 값들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우선은 너무 종류가 많죠. 그래서 별표가 없는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시고요. 별표가 있거나 파란색 글자로 표기된 것들 위주로 우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안전화의 종류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죽으로 된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시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다가 최근 들어 조금 출제가 드물긴 한데요. 뜸하긴 한데 시기까지 나오는 내용이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요게 무거운 벽돌이 떨어졌어요. 아까 안전모는 뭐였죠? 안전모가 충격을 흡수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충격 흡수성이었어요. 요거는 안전모였습니다. 그죠? 근데 자, 뇌가 있어서 충격을 안 받게 충격을 흡수해야 되지만 발은 충격에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뇌 충격성, 그죠? 쾅 떨어졌는데 강한 충격에도 안전모가 쪼개지지 않고 견뎌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뇌 압박성 시험이에요. 요 안전모가 기계와 기계 사이에 딱 끼었는데요. 이 기계가 이제 안전모가 눌러져 버리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발이 다치는 게 없도록, 자, 요 발등 부분에 쇠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요 쇠가 하는 역할입니다. 무거운 게 떨어졌을 때 내충격성, 충격에 견디고요. 쇠가 둥근 형태를 유지를 해서 내 압박성, 그죠? 발을 꽉 압박해서 다치지 않도록 한다. 요 쇠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 밑창에 건설 현장은 뾰족한 목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찔려 올라오면 발을 다칩니다. 그죠? 내 답발성 시험. 답발이라는 건 답단, 그래서 밑바닥을 뜻해요. 요 뾰족한 물건에 견디는 능력이 되고요. 이 가죽재만 박리저항 시험, 요거는 쪼개지지 않는 성질이에요. 쪼개짐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죽재 안전화는 나오면 한 3가지 적으시오. 잘 나오겠죠? 무거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는 내충격성, 그 다음에 발을 꽉 압박하지 않는 내압박성이고요. 발 밑창은 뾰족한 게 찔려 올라오지 않는 내답발성, 가죽재는 쪼개지지 않는 박리저항 시험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기름에 견디는 내유성 시험, 잘 부식되지 않는 내부식성 시험 정도 추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절연 장갑의 등급,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별표된 거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 넘어가겠습니다. 방진 마스크는 먼지를 걸러내는 마스크죠. 그죠? 자, 이게 보면은 전면형이 있고요. 반면형이 있습니다. 전면형은 안면부 전체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을 다 가려주면 전면형이 됩니다. 반면형은
눈을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에 반만 가려줍니다. 그죠? 안면부에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건 반면형이다. 요거는 방진 마스크뿐만 아니라 뒤에 방독 마스크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방진 마스크의 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는 특급, 1급, 2급이 있습니다. 그죠? 자, 특급은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하고요. 성면 취급 장소. 그래서 기억하실 때 특급은 베릴륨, 성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은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인데요. 금속의 퓨움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자, 금속의 퓨움은 금속 용접할 때 생깁니다. 금속을 뜨거운 열로 용접하다 보니까 금속에 증기가 올라오는 게 금속 퓨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공작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용접이고, 요거는 공작 기계나 그라인더 작업,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갈아내다가 먼지가 생길 때, 그죠? 이럴 때는 1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방진 마스크는 금속 용접이나 금속의 공작 기계 또는 그라인더 작업에서 1급이다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할 때는 제외해야 합니다. 규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소는 2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급은 특급이나 1급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배기 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특급이나 1급 장소에 사용해서 안 된다 되어 있는데요. 요건 뭔가 그림을 통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눈을 가렸죠. 투시부가 있다는 건 눈을 가리는 투시창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눈, 코, 입을 다 가렸으니까 전면형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눈을 가렸으니까 전면형이고요. 눈을 가리지 않았죠. 코와 입만 가렸으니까 반면형이 됩니다. 이것도 눈을 가리지 않고 코와 입을 가려서 반면형이 되고요. 자, 우리가 안면부 여과식, 여기에 보면 여과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면부, 착용했는 그 마스크에서 안면부에서 바로 걸러냅니다. 요거를 안면부 여과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착용하는 마스크가 안면부 여과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배기 밸브가 있어요. 요 배기 밸브가 있는 것만 특급, 1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배기 밸브가 없는 건 특급 1급 장소에 쓸 수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격리식, 직결식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격리식은 마스크하고 여과제가 떨어져 있어서 격리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주는 연결관이 있으면 격리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마스크하고 여과제가 바로 붙어 있죠. 연결관이 없죠. 그죠? 이렇게 연결관이 없이 바로 여과제가 붙어 있으면 직결식이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관이 있으니까 격리식이고요. 연결관 없이 여과제 바로 붙어 있으니까 직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방진 마스크 일반 구조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역시나 방진 마스크 등급별 효율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방독 마스크 나왔습니다. 그죠? 방독 마스크는 이제 유해한 가스나 증기를, 유독가스를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란색 체크되어 있는 내용들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역시나 방독 마스크도 전면형이 있다. 그죠? 자, 안면부 전체입니다. 눈, 코, 입을 다 덮을 수 있으면 전면형이 됩니다. 반면형은 눈을 뺏는 거죠.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건 반면형이 되겠습니다. 자, 복합용 방독 마스크가 있는데요. 복합용은 두 종류 이상의 유해 물질을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도 걸러내면서
아황산도 걸러낸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제동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복합용이다라고 합니다. 겸용이 있습니다. 겸용 방독 마스크는 방독 마스크 성능에 방진 마스크 성능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방독 마스크 플러스 방진 마스크 기능을 가진 건 겸용이라고 한다. 그죠?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방독 마스크 종류 및 시험 가스인데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마스크 종류마다 이게 얼마만큼 잘 걸러내는지 시험할 때 사용하는 가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가스가 됩니다. 아황산은 아황산 가스 사용하고요. 시아나수소는 시아나수소 가스입니다. 황화수소는 황화수소 가스. 뒤에 가스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우리가 꼈잖아요. 증기가 발생되어야 이 증기를 얼마나 걸러내는지 시험을 하죠. 근데 아황산, 암모니아,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액체 상태에서 증기가 없다면 시험 자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스를 가지고 시험한다. 꼭 시험 가스는 가스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할로겐, 그죠? 염소 가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표기하고 암기해 주세요. 할로겐은 염소입니다. 유기화합물은 세 가지다. 그죠?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기에서는 적으시오 한 다음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적으시면 되는데요. 필기에는 간혹 다음 중 유기화합물의 시험가스를 고르세요. 아닌 걸 고르세요라고 나오는데요. 화학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뭐가 뭐다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C6H12가 시클로헥산이고요. 디메틸에테르는 CH3에 OCH3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탄이죠. 그죠? 매에 프로 부 할 때 부탄은 C4H10. 요거는 저 화학에 가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요.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의 등급을 보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방진 마스크 옆에 적어 볼까요? 방진 마스크 등급은 뭐였습니까? 특급. 그죠? 1급, 2급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특급은 어떤 물질에 사용했습니까? 베릴륨, 성명. 그죠? 1급은요? 자, 그죠? 금속 휴미죠. 그죠? 금속의 휴미 열적으로 발생될 때,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발생될 때, 그죠? 그래서 공작 기계 같은 작업 1급이 되었죠. 그걸 제외하면 2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진 마스크는 특급 1급, 2급이고요. 방독 마스크는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및 최저농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옆에 방진 마스크 필기해 두시고요. 비교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고농도는 뭔가 보겠습니다.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죠. 100분의 2는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분의 2는 2%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하시려면 2%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입니다. 3%입니다. 그죠? 이하인 게 고농도입니다. 자, 가스나 증기는 100분의 2, 2%, 암모니아는 100분의 3, 3% 이하입니다. 그죠? 대기 중에 사용합니다. 중농도는 반으로 떨어집니다. 가스나 증기는 100분의 1, 1%가 되고요. 암모니아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니까 1.5%. 그죠? 그래서 중농도는 고농도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농도나 최저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100분의 0.1이니까요. 0.1% 이하의 대기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긴급용이 아니라야 된다. 그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 보겠습니다.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방진 마스크도 동일해요. 그래서 위에 적을게요. 방독하고 방진 마스크는 반드시 산소 농도는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면 요거는 산소 결핍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먼지가 많고 유독가스가 많더라도요. 우선은 산소가 결핍되었을 때는 사람이 질식으로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농도가 18% 미만일 땐 반드시 송기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필기해 두시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농도와 중농도, 고농도, 중농도죠. 그죠?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는 반드시 전면형이라 야 됩니다. 전면형은 뭐였습니까? 눈, 코, 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독가스가 코하고 입으로만 스며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반면형 착용할 수 있는데요. 농도가 고농도나 중농도에서는 눈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높을 때는 반드시 전면형, 격리식, 직결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스스로 한번 그림도 봐주시고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필기에서는요, 별표가 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요거 외우겠습니다. 자, 필기하고 작업형 넘어가면은 보호구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일단은 뭐냐면 안전모, 방독 마스크, 그 다음에 안전대. 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잘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구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다 보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모, 방독 마스크, 안전대 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해드리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면서 아니었던 내용들 자주 나온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실기 넘어가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이죠. 정화통은 유독 가스를 걸러내는 필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화통 외부에는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통의 색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흡수제 정화통이 있다면 색이 칠해져 있어요. 이 색이 어떤 유독 가스를 걸러내는 것이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걸러내는 유독가스 종류가 되고요. 요거는 색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외워볼게요. 여기서부터 외울게요. 암모니아용은 녹색입니다. 암녹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산용은 노란색, 황색이죠. 그죠? 황색이잖아요. 그래서 황 이렇게 할게요. 황산할 때는 노란색 황색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할로겐 할 때 하가 들어갔죠? 회색이에요. 하회탈 할 때 하회. 그래서 시아나, 황화, 할로겐, 하회. 화나 하가 들어가면 회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유기화합물용은 갈색입니다. 유갈. 그죠? 그래서 외우실 때 암녹, 황황, 하회, 유갈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용하고 겸용의 표시색인데요. 앞에서 복합용은 뭐라고 했냐면 두 개 가스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복합용은 해당 가스를 모두 표시하는데 2층으로 분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통이 이렇게 있다면요. 밑에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예를 들어 여기가 녹색이다 라고 하고요. 위에는 황색이다, 노란색입니다. 그죠? 노란색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색은 뭐죠? 암녹이죠. 요거는 암모니아용이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황이잖아요. 노란색은 황산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뭐다? 복합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겸용은 뭐였냐면요. 방진 마스크 기능에 플러스 방독 마스크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게 겸용이었거든요. 자, 요 겸용은 백색과 해당 가스를 모두 표시하는데 2층으로 분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화통을 딱 보니까요.
밑에가 백색이에요. 흰색이다. 그죠? 요거는 방진 마스크 기능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위에가 녹색으로 되어 있네요. 녹색은 뭐였죠?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진 마스크에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 이렇게 색깔을 백색과 녹색 2층으로 분리해서 나타내는 게 겸용이다. 요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 밀도가 낮은 유기화합물 정화통의 경우에는 색상 표시나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기호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굳이 암기를 안 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별표가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기 마스크였다. 그죠? 우리가 송기 마스크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산소 농도가 18% 미만에서 이제 산소 결핍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송기 마스크다 보시면 되고요. 송기 마스크 쪽은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별로 없죠. 그죠? 자, 일단 우선은 읽으실 때 파란색부터, 그죠? 전동식 호흡보호구는 이것도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몸에 전동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동기에 의해서 여과된, 뭐 예를 들어서 유독가스도 걸러내고요, 먼지도 걸러냈겠죠. 공기가 호수를 통하여 안면부에 공급됩니다. 그래서 전동기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요거를 전동식 보호구라고 한다. 그죠? 요것도 거의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저 정도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방열법 부분에서도 작업형에는 출제가 됐는데요. 출제되는 내용은 제가 별표를 붙여놨기 때문에요. 별표가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 위주로 일단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지금부터 막 값을 암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실기에 가서 더 필요한 부분은 또 다시 암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게 제가 안전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안전대는 안전벨트가 있고요. 벨트라는 건 신체를 지지할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부품을 안전벨트라고 하죠. 그래서 허리에 착용하는 것만 안전벨트인데요. 그럼 이렇게 다 다른 것까지를 포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안전벨트 아니라 안전대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그네가 있는데요. 이 안전그네는 신체 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매는 벨트는 허리만을 딱 지지를 하지만 요거는 어깨 사이에도 끈을 딱 매고요. 다리 사이에도 끈을 맵니다. 그래서 추락했을 때 마치 그네에 탄 것처럼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그림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안전그네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끈을 딱 메어서 추락했을 때도 그네에 탄 것처럼 떨어져서 요거를 안전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안전블록이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안전블록은 반드시 안전그네와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블록은 추락 발생 시에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요. 안전블록 안에 이제 줄이 이제 감겨 있겠죠. 근데 이 줄이 쫙 풀려서 결국 사람 바닥까지 줄이 풀리면 추락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풀리면은 딱 멈춰버려요. 추락을 억제시킵니다. 자동 잠김 장치가 있고요. 죬줄이 자동으로 수축됩니다. 이 줄이 다시 속으로 말릴 수 있는 죬줄의 자동 수축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U자 거리와 일자 거리가 있습니다. 자, U자 거리란, 그죠? 안전대의 죬줄을 구조물 등의 U자 모양으로 돌린 뒤에, 자, 구조물에 U자목으로 죬줄을, 자, 요 줄을 뒤에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있고요.
발판이 있긴 한데 발판이 이게 너무 좁아서 불안하잖아요. 이때 작업자가 만약에 이렇게 발판 위에서 작업한다면 허리에만 줄을 매서 여기 딱 걸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발판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이때 이 줄을 구조물의 U자로 돌려요. 한번 돌려서 이 줄을 뺑 돌린 상태에서 허리랑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U자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개거리는 지금 건물의 옥상이에요. 굉장히 넓고 안전한 발판이 있지만 행여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대 걸 수 있는 거리대를 두고요. 허리에 벨트를 맸죠. 바로 걸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일개거리입니다. 이거는 바로 건다 해서 일개거리고요. 구조물의 U로 한번 묶어서 허리랑 고정해 준다 해서 U자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U자 거리는 잼지를 구조물의 U자 모양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후각 하나비러는 D링에 이렇게 고정하고요. 신축 조정 일기를 강링에서 허리하고 연결하는 거고요. 일개거리는 잼줄의 한쪽 끝을 B링에 고정하고 훅이나 카라비너를 구조물에 고정해서 바로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허리에 벨트를 매고요. 요걸로 바로 구조물에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일개거리예요. 근데 밑에 U자 거리는 보면 U로 돌려주는 구조물에 돌려주는 U자형 줄이 있죠. 그래서 U자형 줄하고요. 요 한쪽 훅을 연결하고 벨트하고 연결해서 이제 U자로 돌려주는 줄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U자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전 그늘 그림이죠. 그죠? 그리고 요 그림들이 작업형까지 출제가 됩니다. 안전 블록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추락 방지대가 되고요. 죬줄이라고 하고요. 수직 구명줄, 수직으로 된 건 수직 구명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 장치. 요거는 작업형 대비해서 그림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3개 안전대의 종류입니다. 만약에 실기에서 안전대 종류를 2가지로 표현하시오 한다면 허리에 매는 벨트식이 있고요. 아까 어깨와 다리 사이에 끈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처럼 되어 있는 안전 그네식이 있습니다. 자, 안전대를 4가지 종류로 구분하시오라고 한다면 벨트식의 2가지가 있어요. 아까 허리에 띠로 매는데요. 바로 거는 일개거리용이 있죠. 구조물의 U자로 한번 돌려서 허리하고 연결하는 U자 거리용, 그죠? 그래서 벨트식은 일개거리용, U자 거리용이 있습니다. 자, 안전 그네식은 안전 블록, 아까 그죠? 줄이 감겨 있는 안전 블록하고요.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 방지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대의 종류를 보통은 4가지로 구분하라 잘 나옵니다. 일개거리용, U자 거리용, 추락 방지대, 안전 블록으로 구분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벨트식은 일개거리용, U자 거리용이 있고요. 안전 분해식에는 추락 방지대와 안전 블록이 있다. 요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표가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안경의 종류 한번 봐주시고요. 보안면. 여기서도 실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다 색이나 별표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요런 이제 별표가 없는 내용들은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서도 종류하고 기호, 성능, 그죠? 파란색 글자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보호구 중에서 특히나 시험에 자주 실기까지 나오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항상 공부하실 때는 너무 분량이 많으면 처음부터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덜 중요한 거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출을 풀면서 출제되는 내용을 책을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보호구는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별표 많은 내용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